6-3-1 우리나라가 직면한 국가 갈등은 무엇일까? 이전 차시 진단평가 해보시면은 뭐는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뭐라고 한다? 라고 했었죠. 이게 외교적, 그리고 국제사회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 외교를 대단히 신중하게 잘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뭐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만 두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심 그리고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녀야 될 태도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감을 갖는 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 이거를 통틀어서 무슨 의식이다라고 했었죠. 이게 세계 시민의식이라고 했었고, 세계 시민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쭉 했었었고, OX를 하나 풀어보시면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는 국제사회 공존을 위해서 극단주의 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거 맞아요? X 극단주의 세력에 나도 모르게라도 참여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겠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국가 간 갈등 문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실 건데, 대표적으로 일본과 독도, 영유권 계속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가지고 갈등을 빚고 있고, 중국에서는 역사 왜곡하죠. 동북공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각종 우리나라가 빼앗긴 문화재를 다시 반환해라 라고 요청을 하는데 반환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각종 무역 갈등 등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씩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14페이지에 도입활동 할게요. 우와, 저 섬이 독도구나. 정말 아름다워.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원래 우리 땅인데. 물론이지. 그런데 일본이 터무니없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서 갈등을 빚고 있어. 이럴 수가. 나도 독도 알리기 활동에 참여해야겠어. 그래, 우리 함께 독도 알리기 활동을 해보자. 자, 여기에서 그래 우리 함께 독도 알리기 활동을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 밑줄 친 가의 그림에 그래 우리 함께 그 독도 알리기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지 써보자라고 했는데, 독도 알리기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각자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 우리 예시 답안에는 UCC를 제작해서 인터넷에 한번 올려본다던가 또는 독도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다거나 이런 활동들 해볼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정해진 답이 없는 거라서 본인이 각자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 최근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접한 우리나라 국가 간 갈등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자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가장 최근에 2021년 5월 28일 그 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이 한참 이슈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때 일본이 또 억지 주장을 내놨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또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삭제를 요구했고, 정치권에선 올림픽 불참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땅이고 올림픽 참가는 알아서 판단하라면서 강한 거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입니다. 성화 봉송 루트가 그려진 지도에서 시마네 현 부분을 확대해보니 작은 점이 나타납니다.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화면 밝기를 조정하니 한층 또렷하게 독도가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라며 일본 정부의 즉각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정세균, 이낙연 두 전직 국무총리도 가세했습니다. 이들은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하지 않으면 올림픽 불참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용 외교장관 역시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한 최대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이 내놓은 공식 입장은 거부였습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란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り、韓国側の主張は全く受け入れられ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す。引き続き我が国の領土、領海、領空を断固として守り抜くとの決意のもと、 그러면서 도쿄올림픽 보이콧 언급에 대해선 알아서 판단하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재작년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이렇게 독도가 표기돼 있어 한국이 강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홈페이지를 개편해 지금처럼 독도를 육안으로 보기 어렵게 바꿔놨을 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은 조금도 바꾸지 않은 셈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네, 이런 상황인 거죠. 조금 되게 치사하고 열받는 그런 자료였어요. 그 개념학습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실게요. 너네가 독도 관련된 거는 이슈가 되고 있구나, 일본과 계속 갈등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자세한 내용까지 공부를 해보시진 않으셨잖아요. 이번 시간,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연결해가지고 독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실 거예요. 학습지 5페이지 개념 정리 부분 준비를 하시고, 우리나라가 직면한 국가 갈등에서 첫 번째로 일본과의 갈등은 독도 영유권 주장이 되겠습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죠. 일본이 명백한 우리의 영토인 어디, 독도를 왜 그러는 거예요? 해양자원이 많으니까 해양자원을 자기네가 차지하고 그 지역을 뭐 하려고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도쿄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뭐예요? 러일 전쟁 중에 침탈당했다가 되찾은 명백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너네 역사 시간에도 연계해서 그 비슷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알아두셔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독도 일본이 그것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이 왜곡된 역사를 자국 교과서에 일방적으로 반영을 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갈등을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독도랑 관련해서 우리 교과서에 또 외교부를 들어가 봐라 해가지고 선생님이 외교부를 또 찾아서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외교부 홈페이지에 독도에 관련된 영상 자료가 있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이거 또 참고해서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이 살짝 느려서. 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섬 독도. 이곳에도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야욕에 불타던 일본은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905년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며 불법 편입합니다. 그것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고시를 통해 은밀하게. 그런데 과연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는 주인 없는 섬이었을까요? 1145년에 발간된 삼국사기를 포함하여 한국의 수많은 옛 문헌과 지도는 독도를 오랜 옛날부터 한국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는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합니다. 일본의 기록은 어떨까요?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일본 문헌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세기 말 일본은 공식 문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타정관은 일본 전역의 지적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정밀한 조사 끝에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110년간 숨겨져 있다가 1987년에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 타정관 문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일본 정부가 공식 확인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던 일본이 말을 바꿔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언제는 주인 없는 섬이라더니 이제는 원래부터 자기 땅이었다니.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일본의 주장을 그 누가 믿겠습니까?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카이로, 포츠담 선언 등 전후 처리 과정에서 패전국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쫓겨납니다. 독도도 한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는 독도를 분명한 한국의 행정관할 구역으로 선포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독도가 빼앗겼다가 되찾은 한국 영토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은 한반도 침탈의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일본이 역사의 진실 앞에 겸허해지길 바랍니다. 독도는 동해의 평화로운 우리 섬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해놓은 독도 영상 자료를 보셨고요. 일본과 지금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자료 보셨습니다. 역사 왜곡은 사실과 달리 그릇되게 하거나 진실과 다르게 하는 걸 왜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중국이 소수민족의 독립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영토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의 동북지방뿐만 아니라 우리 학습지에다가 선생님이 용어 해설을 쏙쏙 해놨는데 서북공정, 남북공정, 남방공정, 북방공정 해가지고 아시아 전체 고대사를 다 왜곡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역사랑 관련돼서 이거를 동북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와 갈등 요인은 이 동북공정에서 고조선, 고구려, 그리고 신라가 삼국 통일하면서 그 위쪽에 발해까지를 중국의 고대의 소수민족지방 정권으로 왜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 역사를 통합하려는 역사 왜곡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보실게요. 이분이 조금 이슈가 많이 돼서 선생님이 이분 거 자료를 쓸까 고민을 조금 했는데 그래도 내용이 워낙 좀 좋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내용만 참고로 보실게요. 잠시만요. 고구려의 망한 나라의 장수,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발해를 만드신 드라마도 있었죠. 그 대조영이 우리 고구려 유민들과 북방에 사는 오랑캐 말갈족을 규합해서 새로운 고구려의 뒤를 잇는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발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도 북쪽에도 우리나라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발해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계속되는 중국과의 역사 전쟁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동북공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타적이고 자존심이 강했냐면 자기들만 세상의 중심, 그래서 중국이고요. 우리나라는 동쪽 오랑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만, 북쪽, 서윤굴에서 다 오랑캐라고 했어요. 배타적이었다. 근데 흩어져 있던 과거에 자기들이 오랑캐라고 비웃던 사람들을 하나의 중국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50여 개 소수민족이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딱 뭉쳐있는 상태가 지금의 중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건 하나의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서남쪽에 티벳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티벳에서는 자꾸 독립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중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뭘까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드는 거죠. 군인들을 보내서 유혈, 진압을 하고 그리고 또 역사를 이야기해서 너희 티벳과 우리 한쪽, 우리 중국은 원래부터 하나의 가족이었으니 우리 다 같이 평화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역사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그것을 서남공정 프로젝트라고 해요. 근데 서남공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문제는 어디죠? 여기 조선족이 살잖아요. 만약에
여기는 조선족의 독립이구나. 여기에 있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가 아닌 우리의 역사가 되면 이쪽이 좀 혼란할 수 있고 중국의 동북 쪽의 역사도 우리가 좀 정리해 놓자. 동북공정 프로젝트. 근데 그건 중국의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에선 이건 역사의 왜곡이고요. 우리의 역사를 도둑맞는 겁니다. 어떻게 고조선과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역사입니까? 일단 자료는 뒷부분에 조금 더 내용이 많이 있는데 궁금하신 친구는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시고요. 여기까지만 선생님이 조금 딱 잘랐어요. 필요한 부분만 보여드리려고 그 동북공정에 관해서 쭉 살펴봤고요. 이제 다른 나라와 다른 국가와의 그 외의 갈등들을 보시면은 문화재를 둘러싼 갈등이 있습니다. 이 문화재가 해외로 우리나라에 정말 중요한 문화재들이 많이 유출이 됐는데 이거를 다시 돌려주시오 라고 반환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문화재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무역 갈등, 자유무역의 확대 과정에서 일부 국가와 무역 갈등을 겪는다던가 또는 환경 문제라던가 에너지, 광물 자원 확보를 둘러싼 갈등 같은 것들도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15페이지 그리고 학습지 5페이지 아래쪽에 자료를 조금 보시면은 일본과는 동해를 표기를 둘러싼 갈등이 예전부터 계속 있었죠. 동해는 2000년 이상 우리가 사용해온 고유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상에 동해를 일본이 자꾸 일본해라고 표시를 해서 이 바다가 마치 전체가 일본 거인 것처럼. 근데 사실 동해는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이렇게 나눠 쓰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그럼 동해랑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자라고 했는데 일본은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서 두 나라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문화재 반환을 둘러싼 갈등에서도 그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 시간에 공부를 아마 하셨을 텐데 이 직지심체 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발달된 문자 기술,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물건인데 이걸 프랑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프랑스에다가 이 직지심체 요절 우리 거니까 돌려줘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 정부는 돌려줘요? 안 돌려주고 있죠. 자기네가 합법적으로 입수했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합법적이라는 게 전쟁 상황에서 억지로 가져간 게 어떻게 합법이 될 수 있느냐 싶은 그런 상황인 거죠. 하여튼 이 직지심체 요절을 아직까지도 못 돌려받고 있어요. 계속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 그 학습지 아래쪽에 가로넣기, 채워넣기 해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어디와 동해상의 지도상의 동해의 명칭을 둘러싸고 일본과 그리고 프랑스와는 뭐에 반한 직지심체 요절의 반환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랑 시민이 다양한 외교적 접근 노력을 통해서 우리 역사와 영토를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확인학습 한번 해보시면 중국의 무슨 공정, 이걸 무슨 공정이라고 그랬죠? 동북공정이라고 했죠. 동북공정은 소수민족의 독립을 막고 영토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 동북지방을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들어서는 동북공정이 단순히 고구려 발해를 자기네 역사라고 우기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다방면으로 김치라던가 한복 이런 게 다 중국 거다 라는 식으로 우기고 있죠. 이런 걸 다 톡들어서 동북공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2번에 1번 중국은 어디로? 동북공정에 따른 역사 왜곡,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연결하시면 되겠고 3-1번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이다. 당연하죠. 3-2번 고조선, 고구려, 발해는 중국 고대의 소수민족 지방 정권이었다. X가 되겠습니다. 쭉 살펴보셨고 이어서 오늘은 내용이 조금 살짝 길 수도 있는데 학습지 6페이지까지 이어서 쭉 한꺼번에 나갈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까지 쭉 하실 거예요. 학습지 6페이지 준비하시고 교과서는 11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중간에 자르기가 조금 내용상 애매해가지고 쭉 빠르게 나가볼게요. 방금 배운 거 복습하시면 1번이 명백한 우리의 영토인 뭐에 해양자원을 선점하고 어디?
독도에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양국 간 외교 마찰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고대 중국의 소수 민족 지방 정권으로 왜곡을 하는 거, 이거 무슨 공정이라고 했었죠? 방금 배운 거니까 동북 공정이 되겠습니다. OX 풀어보시면 일본은 소수 민족의 독립을 막고 영토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거 뭐예요? X입니다. 물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안의 내용이 동북공정이랑 합쳐졌죠. 목표가 일본은 해양 자원을 선점하고 군사적 이점을 얻기 위해서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쪽 학습지 6페이지 이쪽 단원에서는 국가 간에 그러면은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랑 시민사회가 어떤 활동들을 해나가는가 이런 것들 쭉 보실게요. 일단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활동, 정부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보면은 상대 국가에 대해서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겠죠. 어디에다가? 독도 영유권은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일본에다가 너네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해라. 철회라는 거는 이미 주장한 것을 취소하는 걸 철회라고 합니다. 다시 돌이켜라. 독도 영유권 주장 취소해라.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주변 국가에 대해서 뭐를 지적을 해야 돼요? 역사 왜곡을 지적을 하고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를 하면서 상대 국가에 대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우리 정부가요. 자,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장을 제대로 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정당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근거와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이라던가 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와 관련해서도 객관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아까 영상 자료에도 보셨듯이 삼국사기, 고려사, 세종실록, 증부문헌 비고 등 수많은 역사서에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말해주는 다양한 근거들이 수록되어 있죠. 그러한 자료들을 연구하고 그런 기관을 운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축적된 자료를 국내에다가 뭐 해야 돼요?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교육하고 홍보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각종 외교 정책을 통해서 국가 간 갈등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을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 정부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각종 시민단체 활동들을 통해서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갈등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조직적인 국제활동도 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던가 또는 어느 바다, 동해의 표기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기도 하고 관련 분야 학자들이 개인적으로 국가 간 공동 연구라던가 갈등 상황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교과서 116페이지 그리고 학습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교과서 16페이지에 있네요. 방크 우리나라 기록유산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죠. 민간단체인데 정식 명칭은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라고 해서 앞글자를 딴 거죠. 그래서 방크라고 부르는데 인터넷을 사용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관심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세들이 어떤 자세를 지내야 되는가, 갈등의 원인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합리적 해결 방안 찾아야 되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정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가 같이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상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인식, 상호 협력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 아까 얘기했듯이 116페이지랑 학습지 6페이지 아래쪽에 자료학습 거기에 보시면은 자료학습, 보충학습 나와 있는데 외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랑 여러 민간단체가 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서 이러한
역사 왜곡에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역사 가로넣기 채워넣기 해보시면 역사 왜곡에 대해서 누구랑 누구가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정부와 시민사회는 국가 간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야 되고, 다양한 무슨 정책, 외교 정책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우리의 주장을 지지하도록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쭉 교과서 116페이지까지 살펴보셨고, 117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우리나라 국가 간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모의, 역할 토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서 해봤으면 좋았을 부분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의, 모둠 수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각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우리 예시 답안에 나와 있는 것만 선생님이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직면한 국가 간 갈등 문제 중 한 가지를 골라보자 라고 했는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야 될 부분이 독도 갈등이죠. 독도 갈등과 관련해서 우리 모둠은 뭐 학자로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해보겠다. 각자 이제 그 이번에 정부, 기업, 학자, 예술가, 언론 자기가 선택을 하도록 하시고, 이러한 각자 정부, 기업, 학자, 예술가, 언론의 입장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대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겠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독도 관련 시민단체를 후원을 하거나 독도 관련 상품을 생산해서 이제 퍼뜨리고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학자 같은 경우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연구를 해야 되겠고, 예술가는 공연이나 미술작품 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활동 할 수 있고, 언론가, 내가 만약에 언론가라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거나 최신 정보를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리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겠죠. 정리를 쭉 해두시면 되겠고, 4번에 이 국가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중학생인 나는 일단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참여를 좀 해보고 이러한 독도 관련 자료를 제작해서 여러 사람과 공유를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117페이지 아래쪽에 스스로 확인하기는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확인학습 해보시면은 1번,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상대 국가는 누구예요? 독도 영유권 주장이니까 이건 어렵지 않죠. 일본이 되겠죠? 그리고 국가 간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 주체와 활동 내용, 정부는 뭘 할 수 있어요? 각종 외교정책, 시민사회는 시민단체 홍보를 할 수 있겠죠. OX로 해봅시다. 우리 정부는 국가 간 갈등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 맞죠?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죠. 그리고 국가 간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보다 시민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데, 이게 물론 시민사회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정부는 가만히 있고 시민사회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일단 더욱더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각종 외교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시간상으로 이 자료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봐봅시다.